이어서 이제 3, 4부에서는 오늘 낭만 닥터스 헤어의 모든 것, 헤어 중에서도 탈모의 모든 것.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점점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가 고민이고 또 남몰래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 저희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탈모, 모발 이식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또 고민하고 계신 올겨울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줄 그들이 온다. 낭만 닥터스. 자, 낭만 닥터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은 저랑 민준 씨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발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홍주형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정말 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예, 왜 이제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 들어오셔서 TBS FM 채널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와 더 생생하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원장님과 또 질문을 더 가깝게 주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홍주영 원장님은 주로 이제 이식 수술, 모발 이식 수술을 주로 하시는 원장님이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얘기 뭐 10번째 하지만 정말 너무 기다렸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인분들도. 네네. 탈모 전문 의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제일 보통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사실은 다짜고짜 빠진다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까 스트레스. 저희처럼. 그냥 무조건 빠진다. 네. 스트레스로 빠진다. 뭐 아하. 그냥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제가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이제 네. 아프냐, 뭐 비용,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비용 네, 같은 비용 이런 같은 거. 같은 거 물어보시고. 엄청 네.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비싸죠. 비싼데, 또 그만큼 또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조금 고가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모 병원에서 이제 봤는데 2,000모를 이식 수술을 하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네. 보면서 야,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용은, 예. 네,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더 받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다 다른 거니까요. 네네네. 네네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매번 그렇지만 상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OX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지현 씨 준비가 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뭐 아는 게 원래 없어서요. 예, 네. 그렇다면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는 탈모를 예방할 수 없다. 그거 부족하죠. 오. 그리고 모발 이식은 머리가 아닌 내 몸의 다른 곳 털도 이식이 가능하다. 될 것 같아요. 오. 여성형 탈모는 여성에게만, 그리고 남성형 탈모는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오. 원형 탈모는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치료해야 되잖아. 오. 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이제 모두 O라고 강지현 씨가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는 탈모를 예방할 수 없다. 이거 어떨까요? 그렇죠. 생활 습관만으로는 탈모를 예방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군요. 탈모를 보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남성형 대머리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생활 습관이나 네. 각종 좋은 거 아무리 갖다 쓴다고 해도 예. 우리 유전적인 남성형 대머리인 예. 분들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거의 운명. 예. 네, 운명. 갑자기 가슴이 확 막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그래도 음. 탈모를 좀 늦추거나 탈모를 예방하는데 좋은 생활 습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생활 습관. 근데 이런 거 물어보시면 항상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도 결혼을 했지만 네. 와이프한테 점수 따려면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걸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와. 그러니까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예. 좋은 걸 해주기보다는 네. 나쁜 거를 피해야 되는 습관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담배예요. 담배, 담배. 흡연. 네, 흡연. 예. 그래서 이런 흡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습관이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뭐 먹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지중해식 식단 우리가 뭐 올리브, 뭐 야채 뭐 이런 건강식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럼 뭐 매일 검은 콩을 입에 들이붓진 않아도 된다는 아, 거. 그거는 남성 탈모에서는 예, 그것만으로 해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근데 하나 참 인상 깊네요. 저희가 그 지지난주쯤 네. 간 전문 원장님들을 모셨는데 네, 네. 간 보시는 분들도 술을 드시던데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내가 느끼기에 항상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헉, 나 이미 탈모가 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럼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죠. 예. 늦은 게 아니죠. 빨리 병원 오셔야죠. 그때부터라도 막아야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건 아니고 네. 빨리 이제 본인이 이제 자각을 하신 거기 때문에 병원 와서 치료 받으시면 돼요. 바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럼요. 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모발 이식을 할 때 이 네네. 머리카락이 아닌 내 몸의 다른 곳에 있는 털도 이식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채모 이식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예. 유럽이나 좀 외국 분들은 이제 수염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염 특히나 이 수염 이 턱 아래쪽에 있는 이쪽 몸 그 수염을 뽑아서 이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난 왜 제모를 해버렸을까? 야, 그랬군요. 아니 잠재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아이들을 지금 다 뭐 말살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 아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저 벌써 2개나 맞았네요. 예,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뭐 모발 이식을 할 때 네. 뭐 이제 뭐 뒤쪽에 있는 머리를 네. 앞쪽으로 옮겨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후두부 쪽에 안전한 모발을 네. 옮겨 심는 과정이에요. 우리 탈모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한 줄 쭉 남아 있잖아요. 예, 네. 예. 거기 있는 모발을 얼만큼 안전하게 앞쪽으로 옮겨 심느냐. 사실 이게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뒤쪽을 한 줄로 쭉 이렇게 채취해서 옮겨 심는 이제 절개법이라는 게 있고 예. 모낭을 하나씩 뽑아서 이식을 할 수 있는 요새 많이 하는 비절개 방식.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뒷머리도 어쨌든 사람마다 수치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모낭의 개수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좀 정도도 좀 그럼요. 달라지긴 하겠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진행된 분이 예를 들어 이마를 막 좁히겠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뒷머리 재료가 중요하니까 예. 그거에 맞게 예. 그 사람한테 디자인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상식적으로 모낭은 한번 떼어내면 거기선 다시 나지는 않겠죠? 맞아요. 네, 거기서 다시 나진 않아요. 역시 그래서 한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비절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네. 한 1mm짜리 펀치 같은 걸로 사실은 펀치를 뚫는 거거든요. 예. 뽑은 데 머리가 안 나요. 뿌리까지 아. 뽑아내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골고루 뽑으셔야 돼요. 한 군데에서만 뽑으면 거기가 이제 땜빵이 되겠죠. 그죠. 거기가 또 네, 티가 비용이 나니까. 네, 있으니까. 그래서 뒷머리도 중요하죠, 사실은. 앞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 골고루 밸런스 맞게 채취하고 이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 뭐 펀칭을 하신다 하셨는데 네네. 많이 아픈가요? 이거 그렇지 다들 않아요. 궁금해하시죠. 네네네. 마취는 저희가 이제 부분 마취로 뭐 수면 마취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 예. 부분 마취로만 진행을 하는데 네. 마취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아프죠. 시술을 할 때는. 네. 다행이네요. 그럼 네. 이 절개와 비절개를 나누는 방법은 그냥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본인의 후두부 어떤 탄력도와 예. 후두부 모발의 밀도, 예. 굵기, 그다음에 추후에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비용과 예. 또 삭발 유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하는데 선택 옵션이 그래서 예. 본인한테 이제 조금 더 맞는 선택지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형 탈모는 여성에게만, 남성형 탈모는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이 좀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거는 예. 저는 X로 할게요. X로. 네. 아. 그러니까 여성형 탈모는 쉽게 생각해서 남성형 탈모와 큰 차이가 있어요. 남성형 탈모는 우리가 쉽게 아는 남자 대머리라고 얘기하는 예. M자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정수리 모발이 얇아지는 예, 예.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여성형 탈모는 뒷머리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모발이 좀 얇아져요. 아, 얇아지는. 네, 얇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숱이 적어지거든요.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여성형 탈모 분들의 환자는 특징적으로 머리를 숙였을 때 이 가르마 라인 있잖아요. 네, 예. 여기가 약간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호원이 비어 보이죠. 아. 네. 근데 남자분들 중에도 이런 양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꼭 뭐 여자한테만 남자한테만 일어나긴 어렵다. 하지만 뭐 남성형 대머리가 여성분한테 일어나는 건 좀 어렵겠죠. 반대로. 아, 이제 확실히 이제 남성분들에게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네, 있는데 여성분들에게서는 주로 이제 그 모발이 얇아지는 네, 형태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네. 예. 민준 씨는 뭐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근데 그 같습니다.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의 치료법이 그럼 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남성형 탈모는 가장 쉬운 치료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M자 부위나 이런 데는 수술하시면 되고요. 이식으로. 네네. 예, 그렇게 이식하시면 되고 정수리 쪽 얇아진 거는 뭐 많이 진행됐다면 뭐 저기 수술도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약으로 교정이 되니까. 아. 네. 자, 탈모가 일어나기 전처럼까지 교정이 되진 어렵지만 예. 그래도 일단 막아줄 수 있고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형 탈모인은 후두부 모발이 괜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료하기가 쉬운 거죠. 오히려 간단한. 오히려 단순히 근데 여성형 탈모는 전체적으로 좀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남자처럼 뭐 특별히 탈모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탈모약을 왜 못 먹나요? 기전 자체가 달라요. 그럼 여성형 탈모는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 같은 거 그런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원형 탈모. 네. 원형 탈모는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된다? 오일까요? 이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고 원형 탈모는 뭐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돼요. 네, 자가 면역 질환 일종인데 우리가 이제 모낭세포 쉽게 생각해서 모낭세포를 저게 적이네 하고 내 몸에 그런 방어 기제들이 공격하는 거죠. 예.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빠지는 건데 또 그냥 둬도 회복이 되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거기가 낫지 않고 정말 그냥 동전 모양으로 빵 뚫려 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수술을 권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면 네, 수술을 통해서 이식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제 뭐 바로 발견했을 때 원형 탈모 있으니까 바로 이식하세요.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일단 그냥 두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점점 더 커지는 경우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원형 탈모도 커질 수도 있고 번질 수도 있고 군데군데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약간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런 거 주사 치료도 하고요. 예. 그런 치료들을 하죠 먼저. 그래서 수술적으로 가는 거는 적어도 3년 5년 이상 전혀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네네. 그럴 때는 최후의 보루처럼 우리 저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군요. 원형 탈모와 일반 탈모도 좀 구분을 우리가 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만 설명을 들었는데도 좀 그 기본적인 탈모와 모발 이식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저희의 예상대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만 질문이 넘쳐날까요? 야, 노래가 나가고 있는 도중에 정말 강지현 씨는 오늘 여기가 홍주영 원장님 병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저만 물어본 것처럼 그러세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정말 오늘 여기도 병원이 열렸습니다. 남성형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물어보신 저는 거죠. 간단하니까요. 어휴, 참. 먼저 7237님이 운동 전에 머리를 감고 운동 후에도 머리를 감는 우리 집 부자.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너무 많이 감는 거 이거 문제가 될 이것도 수 문제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선생님 근데 샴푸하고 나면 머리 막 빠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달려있던 것들이 그냥 자극에 의해서 빠지는 거고요. 예. 탈모와 머리 샴푸를 하루에 뭐 2번 해야 3번 하냐 뭐 1번 하냐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샴푸를 하고 하면은 머리가 그 두피가 건조해져서 그러니까 유분기가 많이 없어져서 탈모에 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피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네. 예, 그래서 두피가 건조해진다 아니면 또 너무 기름진다 아니면 네. 뭐 예전에 우리 유행했듯이 샴푸 안 쓰는 뭐 노프인가요? 그렇게도 네.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탈모와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일종의 뭐 어떤 스트레스나 휴지기 탈모, 예. 일시적으로 빠지는 탈모들 있죠. 예. 그런 거와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남성형 탈모 주로 물어보시는 이런 네. 것과는 사실은 그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네. 큰 관련이 없다. 문제가 아니라 관련이 들어오면 감으셔야 돼요, 그냥. 까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우문현답이시네요. 오히려 네.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어디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머리 감을 때 빠져나오는 머리카락들은 원래 이제 빠지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맞아요. 이렇게 네. 빠져나온 거라고 뭐 그렇게 맞아요.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19님은 하루에 이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빠져야 이걸 탈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인터넷 많이 보면 우리 100개 정도 기준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서양인들이 좀 머리가 많아요, 우리보다 개수가. 근데 동양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7, 80개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그 정도 네, 맞으면 네, 네. 탈모다. 그리고 이분이 또 덧붙여서 탈모 샴푸가 엄청 비싼데 맞아요. 탈모 샴푸가 도움이 진짜 되나요? 물으셨거든요. 이거 진짜 말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탈모 샴푸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모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나무로 생각했을 때 뿌리에 관계된 거예요. 뿌리.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뿌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공격하는 모낭을 공격하는 애들이 있으면 네. 머리카락이 죽잖아요. 근데 그렇죠. 탈모 샴푸나 이런 것들은 바깥이죠. 예. 땅을 닦아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예, 그러니까 예.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영양분이 저 뿌리까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맹신하시면 안 돼요. 보조 정도로. 아주 보조 정도. 아주 미약한 보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1630님이신데요. 저는 50대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염색을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많아서 항상 미용실에 갈 때마다 머리카락을 오히려 쳐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염색을 하는 것하고 머리카락하고 관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 저도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네. 머리가 특히나 50대이신데 아직까지 수술 친다고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거든요. 예. 부럽습니다. 예.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뭐 네. 염색 말고도 뭐 펌이라든지 아니면 뭐 탈색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시술들도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아예 없진 않아요. 네. 2주에 한 번씩 탈색하고 하는 분들은 이 모발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죠. 네, 머리에 탈모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너무 자주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0511님은 앞머리가 빠진 남동생은 약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스스로 나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뭐 머리카락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머리카락이 없는 데에서 새로 생기진 않아요. 그럴 수 네. 없군요. 근데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탈모네 하고 허옇게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약을 먹었더니 그 두피 비친 그 허연돼서 뭔가 까매지니까 머리가 새로 났네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로 이거를 마이크로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솜털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정수리 쪽 같은데 남자들 예. 정수리 쪽은 얇은 모발들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두꺼워지는 거지 사실 맨들맨들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머리가 나는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군요. 3539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탈모가 심해서 미녹시딜을 바르고 있는데 이 같은 성분으로 먹는 알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고 어떤 쪽이 좋을까요? 성분은 같아요. 미녹시딜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낭 주변, 그러니까 나무 뿌리 주변에 어떤 물줄기를 좀 두껍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확장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고혈압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렇게 물줄기를 많이 대주니까 좀 솜털이 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허가된 거는 바르는 미녹시딜이죠. 그래서 3% 5%짜리가 있는데 네. 먹는 미녹시딜을 드시기도 해요. 효과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은데 이거는 안정성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혈압약 계열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정상인 사람이 먹어야 되냐?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0622님은 그 머리를 이식했을 때 그 이식한 머리가 몇 % 정도 남게 되나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살아남나요? 예. 저희가 이제 잘 심으면 한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 생착률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예, 네. 예. 네, 그거를 사실은 뭐 생착률을 사실은 뭐 제곱 스퀘어나 이렇게 정확히 뭐 재진 않지만 네. 우리가 수술하고 이제 다년간의 이런 경험상 예.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는 심은 대로 거의 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리고 유지가 되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부분 잘 남네요. 그래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어떤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제 M자형 탈모인데 이제 그 부분에 비어 있는 부분에 이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마치 도깨비 뿔처럼 이 M자 여기만 남는다. 맞아요. 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 플랜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예. 진행이 빠르거나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그 M자에만 집중해서 수술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게 그래도 이게 약간 좀 과하게 좀 그냥 좀 합성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과하면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럴 수 있고 그다음 그것 중요한 게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엄청 중요하죠. 네. 네. 이번엔 932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머리에서 뽑아서 3번 앞머리에 이식 수술을 했었는데 요 사이에 이식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머리 중간 부분에 탈모 현상이 또 와서 다시 한번 이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뒷머리에 머리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병원에서 뒷머리에서 3회 이상 이미 뽑은 것이 좀 이제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맞아요. 3번이나 하신 분들은 사실 참 안타까운데 뭐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4차도 하고 5차도 하는 분도 있는데 네. 문제는 1차, 2차, 3차 때 과연 몇 모를 했을지가 중요해요. 한 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3,000모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대략 9,000모, 10,000모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1지, 2차 때 그분이 이제 얼만큼 뽑았을지 이제 그게 조금 중요하고요. 뒷머리가 뭐 환자 입장에서 많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 봤을 때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원하셔서 뒷머리를 좀 정확히 보셔야 수술 가능 여부를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 병원에서는 그래서 좀 이제 더 수술하는 게 추가 수술이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나 병원에 따라서 또 어떤 병원에서는 뭐 적당히 한 번 정도 더 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막 3번이나 하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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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혹시 이렇게 그 모발 이식도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이건 비급여군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7619님은 28살 건장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친정 아빠가 탈모가 심하셔가지고 너튜브에서 최근에 봤는데 이 탈모가 친가보다는 이 외가 쪽의 유전이라며 한 세대 건너 나타난다고 지금 아들이 저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20대 중반까지는 원래 직모여서 이제 머리 펌도 하고 했는데 요즘엔 머리카락도 좀 얇아지고 미용실에서 펌을 하지 말라고 이거 좀 제 마음에는 아들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병원을 다녀오더니 이 약을 좀 처방받아 오더라고요. 이 약과 함께 이식 수술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좀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뭐 남성형 탈모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 먹고 이식 수술 하시면 뒷머리만 괜찮은 상태여서는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뭐 유전적인 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외가 쪽에서 받은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유전적인 거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꼭 아버지한테 왔다, 꼭 어머니한테 왔다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삼형제인데도 첫째, 셋째는 멀쩡하고 둘째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거는 꼭 누구한테 왔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식은 또 그럴 탈모가 수도 나타날 있고, 수도 있고. 아까 얘기 드린 뭐 한 세대 걸러 이거는 속설이에요. 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것도 정말 유명한 속설이죠. 네, 한 네. 세대에 걸쳐서 맞아. 예, 건너서 네. 이게 된다. 무슨 저주처럼. 유전이. 그러니까요. 예. 네, 1804님이세요. 탈모약을 복용하면 정력이 활력이, 예,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발기부전, 성욕감퇴, 뭐 정력이 떨어진다, 뭐 사정량이 감소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실제로 진료 보면은 있으신데 음. 대부분 초반에 약을 시작한 초반 한두 달 정도 때 많이 얘기하시는 증상이고요. 한 1% 정도 실제 증상이 근데 또 약 끊으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부작용은 아니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1932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분은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머리숱도 너무 없고 헤어라인이 안 예뻐서 머리를 못 묶어요. 이 IUC의 잔머리가 너무 예뻐서 머리 앞쪽만 좀 이 잔머리처럼 보일 수 있게 모발 이식을 받고 싶은데 이런 어떤 미용적인 부분도 가능할까요? 미용적으로 요즘에 여성분들이 헤어라인 교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이제 M자 부분이 많이 파였거나 네. 아니면 미용적으로 이마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마를 축소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시지만 네. 이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하는 이 모발 이식 수술을 받기도 하시거든요. 네. 다만 잔머리처럼 보일 수 있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네. 잔머리 이식은 어려워요. 실제. 잔머리는 너무 이제 얇고 약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얇고 가는 모발들을 앞쪽에 배치해서 잔머리처럼 보이게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잔머리 이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003님이 보내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데요. 엄마가 너튜브에서 보신 건지 맥주 효모 가루를 사서 그 효모 가루를 샴푸에 섞어서 머리를 감으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발라야지 이 효모를 바른다고 해서 머리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제가 틀린 걸까요? 한번 그 어머니를 좀 뵙고 싶어요. 사실 효과가 얼마나 있으셨는지. 어. 예,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 같은 거는 사실 의사인 제가 추천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민간요법을 무턱대고 믿고 막 하시다가 오히려 그 부분의 두피가 상한다거나 예. 이런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 그리고 이번에는 5792님이 가르마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타다 보니까 이 가르마 한 곳이 많이 빠지는 느낌인데 좀 이렇게 한쪽으로만 타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빠질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한쪽으로만 계속 빗질을 하거나 땡기면 예. 견인성 탈모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가르마 방향을 좀 바꾸시라고 얘기도 드려요. 네. 그래서 막 여성분들도 이 탈모나 머리숱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를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 묶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땡겨지면 그렇죠. 네. 예. 3456님의 사연입니다. 여성 탈모 50대인데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 만큼 지금 빠지고 많이 없습니다. 머리 감을 때랑 말릴 때 좀 덜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머리 감거나 말릴 때 그 강도를 약하게 해서 덜 빠지는 거는 결국 빠져요. 네. 살살 한다고 그냥 달려 있는 거지. 예. 네, 조금만 긁어주거나 이렇게 자극을 주면 빠질 머리는 어차피 빠지거든요. 네네. 그것보다 어떤 근본적인 뭐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예. 것들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머리를 감고 나서 안 말리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런 뭐 말리고 안 말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속설이었군요. 네. 속설이었군요. 네, 낭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110님이
탈모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많은데 뭐 TV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3년째 먹고 있는데 딱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까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안 먹는 것보다는. 네. 안 먹는 것보다는. 예,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나쁠 건 없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그 5217님이 이식할 때 나이가 이 환자의 나이가 네.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일례로 저희가 올해 수술하신 분 중에 80대 어르신도 계셨거든요. 아, 그랬고. 뒷머리만 괜찮으면 예.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새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니까 제가 다니는 미용실 샵 원장님께서 그 요새 그 클리닉들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두피 탈모 뭐 관리 뭐 네, 몇 네, 회짜리 네. 그거를 좀 권하시던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피 질환이나 어떤 다른 스트레스, 휴지기 탈모 이런 기타 다른 탈모에 있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홍주영 원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머리 이 탈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모는 사실은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유전적인 부분을 받았다고 하면 네. 그 또한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빨리 잡는 거예요. 기타 본인이 알고 있는 인터넷의 각종 루머 같은 것들 보면서 치료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서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예,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뵐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예감적인 예감이 듭니다. 예, 내 머리카락 예. 가지마 가지마. 우리 원장님도 가지마 가지마. 예.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이 노래 들으면서 원장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